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건 use였고요. use에서 MySQL 선택하면은 된 겁니다. 요거 확인하는 거는 요 위에 여기 있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잘 됐죠? 테이블을 리스팅을 해보랍니다. show 하면 됩니다. 테이블스예요. 테이블만 이렇게 쓰시면 또 에러 나요? 잘 안 될 거예요. 에러 뜨죠. 테이블스 다 보여줘.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MySQL이라고 해가지고 테이블스를 다 뽑아보니까 엄청 많은데 이게 대부분이 다 이미 내장된 처음부터 이미 있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그 중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하라는 거는 describe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describe를 짧게 써서 이렇게 쓸 수 있고 describe는 당연히 테이블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라 그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명칭은 안 써주셔도 돼요. describe. 당연히 테이블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db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걸 확인하니까 열의 개수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생겨 먹은 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파악을 대강 해보자면 저게 이제 콜럼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그어놓고 호스트라고 하는 콜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호스트. 여기 콜럼 쭉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데이터는 여러 개 있겠죠. 데이터는 여기서 안 보여요. 이거는 구조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하고 열 이름. 또 db 이렇게 있는 거고 또 user 이렇게 있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타입이 있잖아요. 차. 그러니까 여기 차 타입이네요. 즉 문자 타입. 그럼 여기 이게 다 문자가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나는 여기에 그럼 그 나머지는 이제 아직 안 된 것들인데 정보예요. 어쨌든 그 구조에. 그럼 이제 db라고 하는 테이블에 이게 db래요. db에 그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요. 나는 뭐가 있는지 볼래 한다면 좀 다르게 써야죠. select문. 이제 select부터는 dm에 좀 더 아래층이고 이제 from 해서 db 이렇게 쓰는데 이 from을 이렇게 아래줄에 써도 되고요. 같은 줄에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걸 좀 나눠서 써요. 왜냐면은 문법적으로 select 절, 그러니까 select 절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쭉 이렇게 정보들이 되게 많고요. 어떤 특징이나 뭐 언제 써야 되냐, 뭐가 되냐, 뭐 함수 쓸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쭉 가고 from 절 이래가지고 또 그거에 상응하는 막 이 특징들이 많아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이론적인 구분이 돼서 그 문법적으로 쓸 때도 이렇게 좀 따로 쓰긴 합니다. 그러고 이제 뭐 드래그는 한꺼번에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써야지 데이터를 이제 보는 거야.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보려고 했더니, 요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앞에 거 3개만 보시면, 이게 문자열이 있는 건 알았는데, 그 문자열에 무슨 데이터들이 있나 쭉 봤더니, 다 지워지네. db랑 유저만 한번 보시면,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라고 하는 문자 그리고 로컬 호스트래요. 로컬 호스트 쭉 있고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문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뭐 PHP가 홈페이지 말하는 건데 PHP 어쩌고 이거는 유저 쪽은 없고 PMA 이렇게 있네요. 그냥 공백인 거죠.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를 했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내주는 그런 이 결과창이랑 얘랑 셀렉트 해가지고 보는 거랑 좀 달라요. 이건 구조를 보는 거라서 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열에 대한 구조를 또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준 거라 가로 세로 좀 잘 보셔야 돼요. 구조 확인이라 하면은 셀렉트가 아니라 디스크라이브입니다. 디스크라이브.
보드 요거까지 또 하나 알려드리죠. 자, 보드를 쓰는데 지금 문제가 뭐 이런 거죠. 안 가르쳐 드린 건데, 일단 삭제는 드롭이었고요. 드롭은 DDL이에요. 높은 층이란, 큰 거예요. 1번 층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거를 지우는지 명시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일단은 요거까지가 삭제하는 건데, 존재한다면이라고 하는 이런 무슨 조건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거 뒤에 요 사이에 쓰는 건데요. if exist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거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지울 때만 써서 좀 공식처럼 그냥 가지고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따로 막 문법적으로 보진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 보드를 지우는 거예요. 이게 석세스니까 잘 지워지거든요. 근데 if exist는 그 소리예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때 지워라 하고 한번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체크. 좀 실수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날려버리면 안 되겠죠. DB를 이렇게 막 아예 싹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한 중간에 들어간 조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드롭 데이터베이스 할 때 같이 쓰이는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거 그냥 쭉 다 해볼까요? 이건 다 했었잖아요. 자, create. 그리고 create도 그 1층이죠? 높은 거죠? 이거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처음에 잘 잡아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특징 하나 적으면 DML은 어차피 테이블이잖아요. 어차피 테이블. 이라 요거 테이블 명시 안 한다. 안 하고 바로 그냥 테이블 명 쓴다 하는 거. 요거가 이런 층위로 생각하셔서 기억하시면은 잘 기억이 날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뭐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다뤄. 내가 DBS를 좀 해야 돼. 했을 때 바로바로 좀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나요. 크리에이트가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막 그런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스토리로 좀 이해하시면은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는 DDL이에요. 명시를 해줬고 보드를 만들었어요. 잘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되죠. 그러면은 확인이 가능하죠. 보드 잘 됐고, 자, 보드를 선택하래요. 그러면은 보드 선택할 수 있죠. 유지 보드 하시면 돼요. 여기 생겼죠. 잘 됐고, 테이블 확인을 해보랍니다. show tables 하면 되죠. 테이블스가 없죠. 자, 그럼 이 show tables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어느 데이터베이스인지 그런 거는 뭐 딱히 이렇게 쿼리에서는 없잖아요. 그냥 현재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현재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유주로서 내가 어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열어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주해서 MySQL로 바꾼 다음에 다시 쇼테이블도 동일한 SQL을 쿼리를 날렸을 때 결과가 다른 거죠. 여기 있는 걸로 잘 확인을 해주세요. 이 부분의 걸로. 데이터베이스 엉뚱한 데다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왜 안 되지? 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이고, 데이터베이스 선택도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푸시면 잘 푸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로 배우신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풀었잖아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가서 봤더니 여기 있잖아요. 요거 편집키 쪽에서 전체 선택, 전체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DML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게시글 테이블 만들어 보는 거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DDL이에요. 큰 거예요. create 테이블 명시해 주시고 테이블 명을 아티클이라고 하래요. 테이블을 근데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안 적어놨죠? 오케이. 이제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테이블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의 반드시 써줄게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칼럼을 가져야 합니다. 행열 중에 이제 열이 칼럼인데 이게 열이라고 안 하고 칼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통일하면 행렬이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차라리 뭐 로우, 뭐 칼럼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건데 정보 처리 기사도 그렇고 SQLD도 그렇고 어떤 우리 프로그램상의 DBMS를 다룰 때 이게 행 칼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 웃기게 약간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칼럼이에요. 열은 칼럼이고 행은 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이블은 한 개의 칼럼을 무조건 가져야 돼서 그냥 create 테이블 아티클을 못 해요. 괄호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괄호 안에다가 여기서 탭 한번 누르면 이제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을 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쓰기 전에 괄호하고 단점까지 찍은 다음에 괄호 안에서 엔터 2번 한번 올라가서 탭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짜서 열을 여기다 주는 거죠. 열을 뭐라도 하나 줘야 돼요. 뭐라도 하나. 뭐 콜럼 1 이렇게 열의 제목을 줘야 되죠. 열의 명칭을 주고 그 열은 무조건 데이터 타입을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인트도 해줄 수 있고 뭐 플롯 같은 것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뭐든 줘야 돼요. 그렇게 줘야 석세스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하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테이블이 잘 추가되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은 쇼 테이블스를 해보면 되는데 이것도 확인 중에 하나죠. 아티클이 2개가 만들어져 버렸네.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좀 다르는데 디스크라이브를 먼저 해봐야 되죠.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란 소리예요. 아티클. 지금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가 조금 유즈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됐다. 아까 그 MySQL로 데이터베이스 선택이 좀 잘못됐었네요. 보드가 돼 있어야 되죠? 제 거가 잘못돼 있었어요. 현재 보드에 테이블은 없어요. 다시 요거 크리에이트를 해보면 생겨서 디스크라이브 했더니 아이고 제가 이거 지금 여기 TI 바뀌었죠 순서가. 줄게요. 그래서 됐구나 아까. 됐다. 뭐라도 한 개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고 컬럼을 만들 때는 컬럼은 생성 시 데이터 타입 규정이 이제 이것도 필수가 됩니다. 생성 시 한 개 이상의 칼럼을 가져야 되고요. 이 정도의 규칙을 갖고 이제 쿼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여기서 조금 불친절한데 어쨌든 그 다음 문제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제목에 이걸 넣고 내용에 이걸 넣으래요. 약간 유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목이라고 하는 칼럼이 하나 필요하고요. 내용이라고 하는 칼럼이 필요해요. 이 문제의 취지가 어떤 식의 거를 만들려고 한 거냐면, 여기 하나에다가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내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이 테이블의 이름은 아티클인 거고, 이 테이블을 만들고 제목에 지금 제목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라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 내용 1을 넣어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유추해가지고 막 갔어야 됐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 보드를 좀 초기화를 시킬게요. 보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만들었던 테이블도 당연히 날아가겠죠. 날리고 다시 만들고 이거 쓰고 그래서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러면 테이블 만드는데 다시 와보자. 테이블에 무조건 한 개는 필요한데 처음에 그러면 한 개만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만들 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양대로 만들어 봅시다. 칼럼의 명이 하나는 제목이고 이 제목에 들어갈 데이터를 보니까 제목 1이래요. 제목 1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문자를 줍시다. 문자 차 이런 거 주면 됐죠? 10자리 정도 주세요. 그리고 쉼표를 통해서 계속 넣을 수 있는 게 크리에이트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용은 좀 많겠죠? 한 50 정도 줄 거예요. 제목은 좀 짧잖아요. 내용 많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쉼표 중요해요. 쉼표 잘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크라이브 넣으면 제대로 잘 들어왔네요. 잘 들어왔고 차 형식 받는 거구나. 제목보다. 이 앞에 두 개만 일단 보시면 되고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라는 거는 DML 2번 층이에요. 그래서 insert into 해서 바로 그냥 테이블 명으로 들어가면 됐고요. set 한 다음에 제목에다가는 뭐를 넣냐면 이제 제목 1 넣고 그리고 set 할 때도 지금 위에서 하나만 있는데 set도요 쉼표 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끝났잖아요. 반점 끝내주기. 해보시면 석세스가 잘 됐고 우선은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좀 이따 데이터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거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 잘 됐네요. 자, 이 모양이 여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제목이랑 내용이 칼럼 이름이고 데이터는 제목이랑 내용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만들고 한 번에 추가하고 다 가능합니다. 쿼리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다르게 또 써보죠. 다르게 쓰기 위해서 초기화를 한번 해줄게요. 데이터베이스 날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실행해도 되는데 그냥 싸그리 다 묶어가지고 실행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실행을 이렇게 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그 to 쿼리, 두 개의 쿼리가 실행이 됐고 두 개 성공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지우고 생성하고 그러면은 초기화가 됐겠죠. 이제 테이블도 없어졌어요. 이거 말고 테이블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초기화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보자. 제가 이제 위에 작성한 걸로만 본다면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두 개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개만 만들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제목을 이제 먼저 만드는데 얘는 일단 차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뒤에 내용도 추가하라는 거죠. 그럼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보면 제목만 됐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문제 보니까 내용도 넣어야 되네? 그럼 이제 아까 알터를 쓸 수 있는 거죠. 알터도 DDL이에요. 위에 거란 말이죠. 뭐 테이블 명시해 주시고 아티클에 대한 테이블에 나는 칼럼을 애드할 거야 하는 거고 칼럼 애드할 때 이름, 칼럼의 이름 그리고 데이터까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구조를 좀 변경해서 추가를 해줍시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위에 요거 명령어랑 결과가 동일한 거죠. 이렇게 쓴 게. 이거까지 위로 좀 올릴게요. 됐죠? 이 두 가지 방법이 뭐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문법, 다른 명령을 썼을 뿐인 거예요. 이거 한 번 쓴 거고, 이거 두 번 쓴 거고. 근데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뭐 쿼리를 다르게 썼다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인서트를 할 때도 있죠. 두 개를 다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씩 해도 됩니다. 하나씩 인서트를 써주시고 두 번 날려주시면 돼요. 쿼리를 요 제목을 하나 넣어주면 이게 셀렉트를 했을 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제목 1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 해봅시다. insert into article article set 해서 내용 1이야.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이거 왜 에러가 뜨지? article insert into 이게 제대로 안 닫혔네요. 됐어요. 석세스 됐고 셀렉트에서 보시면 뭔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다르죠. 그래서 인서트는 한 행식 아까 얘기했던 그 행단위 있죠. 행단위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인서트를 하든 업데이트를 하든 딜리트를 하든요. 이게 행단위로 다 들어가요. 이게 칼럼으로 하나씩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무조건 이게 딱 세트예요. 세트. 행단위. 그래서 테이블에서 이제 인서트 이런 걸 쓸 때 행단위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거 다 된 셈이에요. 행단이기 때문에 지금 인서트 제목을 한순간에 널이 생겼고 나는 그 뒤에 줄을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기존에 있는 거를 수정하는 업데이트 문으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쓰는 것 또한 어떻게 했냐면은 업데이트는 into가 안 들어가고요. 그냥 바로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set을 해서 내용에다가 내용 1 해가지고 넣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날려버릴게요. 아르티클 자꾸 여기 오타나네 순서부터가. 이거 잠깐 날려서 우선은 이 상태. 자, 이 상태 일단 제목명 만들었고 나는 인서트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을 바꿀까요? 바꾸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추가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찾아가지고 쫙 내리는데 웨어 공부하면서 좀 봤지만 사실은 이 친구 있죠. 이 업데이트 안에 얘는 이렇게 쓰면은 내용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거 이 아래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내용 1로 바꾸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그죠? 이거는 만약에 내가 제목 지금 하나라서 대강 비슷해 보이지 이거는 전체 다 바꾸라는 그런 쿼리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조건을 좀 주는 거가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나는 제목 1, 내용 1만 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where를 추가하셔서 제목에 있는 것 중에서 제목 1을 찾으라고 하는 이 정도 조건까지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를 날려준다는 건 실행한다는 소리고요. 실행해주면 이런 쿼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정확한 쿼리문이 되니까요. 업데이트 같은 거 쓰실 때 이 where랑 where가 거의 붙어요. 항상. 안 하면은 전부 다 바꿔버리는데 이거 막 컬럼을 전부 다 바꿔버리면은 안 되죠. 웬만해서는 그러면 안 돼요. 행 단위로 계속 관리를 하는 게 편하고 좋기 때문에 행 단위로 하려면 이런 놈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해서. 그래서 인서트를 2번 하는 게 아니고 인서트 2번이 아니라 얘는 아니죠. 얘를 쓰지 마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위에 거랑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놔도 반점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한 번에 다 만들 수도 있고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규칙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컬럼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컬럼 생성 시에 데이터 타입의 규정이 필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알터 할 때 있죠. 알터가 컬럼을 생성할 때라고 하면 이거는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또 DDL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DDL이고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 데이터 타입. 애드 칼럼 해가지고 내용, 세부 내용 이런 걸 또 하나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타입 규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에러가 뜬다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은 필수입니다. 이놈이 필수라는 거. 그래서 한 번에 안 보이나? 네. 크리에이트부터 해가지고 셋까지 버전이 2개씩이에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쭉. 다음은 제목조회, 내용조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 드렸죠. 구글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해 하시지 마시고 구글 다 해보세요. 그래요. 나옵니다. 구글링을 같이 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고 가보도록 하죠. DBMS라고 안 치시고 그냥 MySQL이라고 치셔도 돼요. MySQL에서 조회, 쿼리 뭐 이런 이제 좀 전반적인 검색을 하면은 나오겠죠. 이거는 세부적이니까. 셀렉트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쭉 다 내 그 행적을 남기면서 보시면 벌써 나와주네. 여기서 전체 컬럼 조회라고 하는 거가 제가 가르쳐드린 그런 폼인데 일부 컬럼 조회라고 하는 거에서 힌트가 얻어지죠. 별칭도 뭐 있긴 한데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조금 이 게시물도 너무 뭐랄까 안 친절해. 설명문이 별로 없네요. 설명을 좀 해주는 데에서 가서 보면은 어떨까 해서 다른 것도 이렇게 보시면 전체 데이터 조회, 목록 형태로 조회, 이 사람도 너무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찾았을 때 잘 알려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서칭은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거는 그래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셀렉트 해가지고 뭐 필드, 투 필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짝 잘못 쓴 거예요. 필드는 필드라고 하면은 아까 그 이렇게 열이랑 행렬 있을 때 이 한 칸을 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셀렉트는 정확하게는 필드 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필드는 칼럼이라고 써야 되는 맞고 근데 또 여기 괄호하고 열이라고 해가지고 이러면은 이런 게 좀 있어요. 살짝 그 정보의 선별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열이야 열. 이제 열을 하나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열을 뽑을 수 있다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제목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뺄 수가 있다는 거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뺄까 해서 제목 이렇게 뽑아보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 제목 부분을 제가 이제 올로 알려드렸어요. 이게 그 쉼표가 아니라 이게 뭐죠? 하여튼 8번의 특수문자인데 별표. 이 별표가 올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이제 올 이렇게 부릅니다. 전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부를 때 올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체 조회라고 하는 거고 이 전체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런 식의 열에 칼럼명을 주면은 칼럼만 조회한다는 거예요. 칼럼을 조회할 때 이 칼럼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나와요. 좀 더 넣어봅시다. 이거 하나 더 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제목만 하면 제목만 나옵니다. 그 열을 다 조회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셀렉트하고 여기다가 쓰는 것은 그 정확하게는 뭐였냐라고 하면 그래서 셀렉트에 썼던 거에 어떤 그 뭐랄까 문법은 여기다 칼럼명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from은 테이블명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칼럼명은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좀 쓸 수가 있고 아니면 all 전체를 부를 수도 있고 이거와 전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용을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칼럼명을 쓰면 되니까 이와 같이 쿼리가 나오고요. 내용이랑 널이 나왔죠. 여기서 제목 내용 제목 이렇게 지금 순서를 바꿔보라는 건데 순서가 내가 여기다가 쓴 순서대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제목 내용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목 내용 내가 셀렉트 문에다가 내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목을 쓰면요. 내용 제목으로 나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제목 이렇게 나오죠. 셀렉트는 어떤 열을 보여줄까 하는 거고요. from은 테이블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이제 올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외워줍니다. 뭐 조회할 때 중간에 올 또 하고 쉼표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전체하고 그리고 열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 내가 그러니까 여기 셀렉트에다가 쉼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볼 내용들을 추가할지는
내가 쓰기 달렸고요. 그것들을 표로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2번 바꾸면 안 될까요? 되죠? 안 될 거 없을 겁니다. 2개 갖고 오고요. 내용 또 갖고 와도 되죠. 내용도 갖고 오고. 셀렉트는 이러한 같이 원하는 대로 중복도 되고 이게 2개를 뽑아야 될 경우도 생겨요. 같은 내용인데 내가 하나는 좀 순서를 바꿔봐야겠다 그러면은 다르게 뽑을 때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셀렉트 5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조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다 백틱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칼럼이랑 테이블, DDL 층에서 좀 놀고 있어요. 셀렉트에다가 넣을 데이터는요, 다 백틱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DDL 수준이죠. 이제 백틱으로 엮는 거, 백틱 사용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 칼럼명 여기에서 쓰고 다운표 쓰는 거는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좀 구분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 다운표 쓸 때 그러니까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다운표를 쓰는 건데 숫자는 다운표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인데 문자일 때 쓰는 거예요. 다운표가. 인서트 인투 같은 걸 할 때 이거는 칼럼이고 다운표를 쓰게 되면 이거는 문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문자 셋 이렇게 나오는데 쉼표하고 만약에 또 새로운 뭐 다른 이런 컬럼이 있다고 치고 숫자를 칠 때는 그냥 친단 말이죠. 숫자에다가 다운표를 묶을 수도 있어요. 이거 2개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다운표를 쓰지 않고 숫자만 쓰면은 걔는 뭐 인트형이든지 뭐 플로트형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다운표를 묶어주면은 숫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운표를 묶이는 그 순간 모든 건 다 문자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셀렉트를 해가지고 연산이 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0 더하기 10을 보여줘 라고 하면은 10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셀렉트 다운표 해가지고 10 더하기 다운표 10 뭐 이런 거 한번 이 다운표를 알아서 저기 하긴 한다. 이거 좋은 그러면 예시가 아닌데. 인서트를 해보자. 인서트 인투 제목에다가 한번 저기 숫자를 넣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1, 2, 3을 또 넣어놨네. 제목에 지금 차죠, 차. DBMS가 오류를 많이 막아놨네요. 이게 저기 되는 거에 알아서 좀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얘랑 요거랑은 다른 데이터인데
데이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데이터 체크를 어떻게 하더라?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 막 알아서 좀 처리를 잘 해주네요. 네, 요거 그냥 이론적으로 정리만 해두죠. 이 증명이 좀 잘 안 되네. 다운표로 묶이면 어쨌든 문자열이고요. 숫자는 그냥 씁니다. 숫자 데이터는 다운표 없이 쓰는 게 이게 맞아요. 예, 맞는데 지금 와 이거 알아서 다 해주네. 파이썬이나 자바나 다른 프로그램 언어는 이런 거 쓰면은 에러를 일으켜가지고 좀 보기가 편한데 DBMS가 기본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쉬운 편이긴 한데 프로그래밍 지식이 좀 있으면 편하긴 합니다만 당장은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하시죠. 그래서 다운표는 문자 아닌 건 숫자 정도 하고 셀렉트 이렇게 하시는 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제목 1, 제목 2, 제목 1, 제목 내용은 데이터 추가를 하래요. 그러면 이거를 풀기 전에 한번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 하시기 전에 딜리트 한번 해주시죠. 딜리트해서 아티클에 있는 내용을 다 날려주시면 이제 아티클에는 지금 제 거가 그새 여기 바뀌었어요. 아까 누르면서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이게 보드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요. 보드를 좀 바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딜리트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딜리트 한번 하고 셀렉트 올 해서 조회 한번 해보시면은 제목 내용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네요. 이 문제는 제목 1, 내용 1, 데이터 추가 하라는 대로 쭉쭉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인서트하는 방식이 여러 개 있었죠. 두 가지. 여기 수정하는 거. 같이 봅시다. 자, 제목 1 한번 추가해 봅시다. insert into에서 아티클에다가 set 제목에다가는 제목 1 쉼표 내용에다가는 내용 1 다운표 반전 여기가 백틱 여기가 다운표 그렇게 구분이 되죠. 여기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하는데 또 동일하니까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2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추가가 잘 되고요. 데이터 조회하는 건 셀렉트 올로 일단은 전부 다 조회하는 걸로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회가 잘 되죠. 이런 표까지 일단 와보세요. 이 표가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1 추가하고 2 추가해서 조회. DML 처음에 이제 구분할 때 예시로 이렇게 적어 놨잖아.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근데 인서트 할 때는 into가 쓰이고 딜리트 할 때는 뒤에 from이 쓰였었죠. 여기 있죠? 이땐 from 쓰이고 셀렉트 뒤에도 뭐 from이 좀 같이 붙고 이러죠. 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따로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게 인서트도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딜리트도 이것만 있고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서트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식을 배우시는 거고 딜리트도 그런 거거든요. 셀렉트만 해도 벌써 칼럼명 들어가니까 여러
문법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근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익히면서 가는 거니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항상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못 오신 분? 요거 표 안 나오셨다? 손 들어주시면 돼요. 안 들어주시면 다 잘 된 걸로 하고 진행 중 하겠습니다. 제목 데이터를 AA로 수정하라라고 일단 수정이니까 업데이트해요. 업데이트 한 다음에는 뭐 into나 from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죠. set 한 다음에 제목 데이터를 AAA로 수정하는데 AA가 이렇게 묶여야 되죠. 만약에 AAA를 다운표로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은 AAA는 숫자 데이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문자로 넣으려면 다운표를 붙여야지 제대로 수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면 모두 수정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이거는 칼럼이니까 열에 있는 걸 싹 다 AAA로 바꾸라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body라고 하는데 이게 body라고 갑자기 바꿔놨네? body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 2만 체크하래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거는 셀렉트로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뭐 이거를 위에 거랑 좀 조합을 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셀렉트에서 내용 이 행만 가지고 와보라는 거죠. 이거 행만. 근데 셀렉트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칼럼이었거든요. 칼럼. 셀렉트는 요거 갖고 올래, 요거 갖고 올래 이것만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더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만 갖고 와야 된다. 조건을 더 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조건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 where라고 하는 건데 이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select는 칼럼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럼을 결정해주면 되고 from은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지 이거는 필수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where라고 하는 녀석으로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내용이 내용 2인 것 이렇게 찍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딱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이와 같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내용 중에서 내용 2 또는 셀렉트를 내용으로 하지 않고 아니면은 그래 내용하지 않고 전체를 한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전체 중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컬럼 또 그 중에 내용 2만 딱 갖고 오는 거 그런 게 가능하죠. 이거는 셀렉트를 이제 적절하게 또 좀 추가한 거죠. 이만큼은 전체고 이만큼만 내용인데 얘를 쉼표해가지고 다 가지고 와 했고요. 그런데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내용 2만 내용 1은 그래서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where는 select from 다 쓴 다음에 쓰는 거예요. 순서도 중요하긴 합니다. where는 그 뒤에 쓰여요. 만약에 where가 from 전에 쓰였다. 이런 식으로 쓰였다. 이거 해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순서가 또 중요해요. 우선은 우리가 1까지만 요 정도 라인까지만은 처음에 할 거니까 select from where 요 순서를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1로 하면은 1만 나오죠. 이렇게 조건을 좀 줄 수가 있어요. 벌써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 막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전까지만 해볼까요? 다시 전개. 요거 한번 해보죠. 내용 2만 새로운 내용 2로 수정해달라. 무슨 말이죠? 우선은 전부 다 뽑아봐요. 뭐라 하는 건지 일단 알아보자. 우선은 전부 요 표에서, 자, 이 표에서 내용 2만 새로운 얘만 뭘로 바꾸라고? 새로운 내용 2로 이렇게 바꿔보라네요. 새로운 내용 2.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위에 조합한 것처럼 한번 조합해서 써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업데이트부터 쓰게 되면 업데이트의 이제 문법은 이와 같이 됐어요. 업데이트 아티클 셋 이렇게 돼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셋 바로 해갖고 셋 다음에는 내가 어떤 칼럼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랑 셋이랑 어떤 이제 용법들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select는 from이랑 같이 쓰고 insert into도 set이랑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복습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구나를 익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here하고도 칼럼 한 다음에 내가 조건을 찾는 건데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작성도 해보시고 이렇게 되면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확대 좀 해드릴게요. 셋이 바꾸려고 하는 거. 얘가 내가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거. where는 그냥 찾아주는 애죠. 조건으로. 이걸 안 쓰게 되면은 where를 안 쓰게 되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 컬럼에 있는 것 전부를 얘로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where를 써가지고 내용 2에 해당하는 거 이거 전에가 내용 2였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딱 찾아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지고 온 다음에 셋을 해요. 프로그램의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순서는 지금 여기 이 쿼리 같은 경우는 1, 2, 3 정도 되겠네요. 아니죠. 이게 아니고 1, 2, 3이에요. 먼저 아티클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먼저 지정이 돼야죠. 컴퓨터가 지정을 하고 셋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where부터 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셀렉트도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런 좀 디테일하게 깊이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용법적으로 알면 됩니다. where는 맨 마지막에 지금 쓰고 있고요. 그게 순서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되는 거고 수정할 걸 어디다 쓸지 찾을 걸 어디다 쓸지 그거를 잘 확인해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삭제를 한번 해보라면 데이터는 from을 같이 썼고요. 사실 이 from 있죠? 이거 from이랑 이거 from이랑 똑같아요. 근데 delete는 그 뒤에 뭐 딱히 쓸 게 없어요. 왜냐면은 정해서 지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싹 지우라고 하는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안 쓰고 그냥 같이 붙여서 쓰는 거예요. 좀 개발자끼리의 규칙이겠죠. 얘를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돼요. 컴퓨터는 뭐 그런 걸 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지금 인식하는 거는 오로지 이거 반점이에요. 드래그 했을 때
반점 해가지고 끝나냐? 그러면은 얘가 한 문장이고 얘도 한 문장이고 한데 왜 딜리트는 같이 from 쓰는 이거는 그냥 진짜 단순히 우리 개발자들끼리 다른 사람의 쿼리를 봤을 때 좀 보기 쉬우라고 한 어떤 규칙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delete from article까지 했고 끝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도 좀 가보죠. 이거 다시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상태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다시 가시면 돼요. 제목 1, 2 추가하시고 제목 2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를 해보는 거네요. 제목이 1인 것만 삭제. 다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insert into에서 쓰는데 지금 이제 복습하실 때 요런 느낌이죠. 아티클까지는 대충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백지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추가하는 문법들의 이거를 이제 딱 기본적인 틀은 머릿속에서 좀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백지에서 쓸 수 있다 하면은 잘 복습을 해주신 거예요. 완벽한 복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백지에서 이렇게 좀 암기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계속 익혀주세요.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는 개발 실제로 들어가시면은 AI 엄청 씁니다. GPT가 다 써주는데 뭘 굳이 써요? 그런데 GPT가 쓴 거를 내가 읽고 고쳤어야 돼요. GPT가 이상하게 써주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내가 써야 되는데 쓸 줄 알아야죠. 그래서 추가하시고 이거 추가 2로 바꿔주고 추가하면은 일단 잘 됐고요. 한번 조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럼 112 잘 들어갔고 삭제도 조건을 주란 소리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좀 조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where 한번 더 주는 겁니다. 더 줘서 제목 1인 것만 해서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딜리트를 싹 다 하는 게 아니고 제목 1 날아가면은 제목 2만 남으면 되죠.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where가 뒤에 붙으면 update든 select든 insert든 다 지금 뒤에 where가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insert는 안 붙어요. insert는 where 할 필요가 없죠. 얘는 그냥 추가니까. 그러니까 select, update, delete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where가 붙으면 칼럼의 데이터로 찾아서 그것만 딱 어떻게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조회도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까지